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인사예절을 문제 삼아 조카의 뺨을 사정없이 갈겨버린 무개념 시누이와 그 옆에서 오히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며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은 시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25년을 참아온 며느리의 인내심이 폭발하는 그 순간,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제 딸 지우의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가고 아이의 하얀 볼 위로 시뻘건 손가락 자국이 무섭게 피어오르는 걸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제 발등을 적셨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52살 박혜숙이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이름 좀 날렸다는 기센 시댁에 시집와서 남편 하나 믿고 25년을 죽은 듯이 살아온 평범한 엄마예요. 그저 참고 사는 게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온갖 구박에도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앞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광경은 25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제 인내심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시누이 미연 아가씨가 자기 집 안방처럼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만 해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아가씨는 들어오자마자 명품 가방을 거실 소파에 툭 던지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집에서 무슨 냄새 안 나요? 청소 안 해요? 이 퀴퀴한 냄새 어쩔 거야. 아우, 정말. 집에 들어온 지 1분도 안 돼서 쏟아내는 그 가시돋친 말들. 저는 익숙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씨 비위 맞추는 건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환기시킨다고 시켰는데 얼른 앉아요. 시원한 차 한 잔 내올게요. 그때 안방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보자마자 얼굴에 꽃이 피더군요. 우리 미연이 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아유, 속상해라. 며느리인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다정한 목소리. 그것도 25년이나 겪었으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실로 나오던 제 딸 지우였어요. 이제 24살.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한 딸이죠. 지우는 거실로 나오며 아가씨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고모, 오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차를 마시려다 말고 찻잔을 탁 내려놓더니 지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우야, 너 지금 인사한 거니? 지우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인사드렸는데요. 인사? 그게 인사야? 고개를 까딱하는 게 어른이 오셨으면 제대로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야지. 네 엄마가 예절 교육을 그렇게 시키디? 아가씨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벌렸죠. 사실 지우는 평소에도 예의 바르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거든요. 아가씨가 유독 지우를 볼 때마다 예절 운운하며 기를 죽이려 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다시 해봐. 제대로. 아가씨의 서슬퍼런 명령에 지우가 억지로 허리를 숙여 다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 아니, 다시. 목소리에 성의가 없잖아. 그리고 눈은 왜 그렇게 똑바로 떠? 어른 앞에선 눈을 아래로 깔아야지. 다시 해. 2번, 3번, 4번.
지우의 인사는 계속됐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점점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손이 떨리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더군요. 그래, 미연이 말이 맞다. 지우 너 요즘 너무 기가 살았어. 고모가 가르쳐줄 때 똑바로 배워. 예절은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야. 결국 5번째 인사가 끝나고서야 아가씨는 만족스러운 듯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가씨는 지우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화장기 없는 얼굴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인격적인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아, 쟤네 엄마가 집에서 저렇게 가르쳤구나 한다고. 너희 엄마 망신시키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해.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지우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그만 좀 해요.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손바닥이 등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퍼졌죠. 어디 시누이가 조카 교육하는데 올케가 끼어들어? 네가 평소에 얼마나 물러터지게 가르쳤으면 애가 이 모양이야. 가만히 있어, 너는. 저는 등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저 밥하고 빨래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기계였을 뿐이죠. 제 무력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딸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우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아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전과는 달랐어요.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죠. 고모, 예절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말은 왜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리고 고모나 잘하세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예절 교육이에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들으신 그대로예요. 고모, 요즘 밖에서 뭐 하고 다니시는지 제가 모를 줄 아세요? 호빠 가서 선수들한테도 그렇게 예절 교육 시키시냐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였습니다.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의 뺨을 갈겨버린 거예요.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지우가 바닥으로 쓰러지듯 밀려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워쳐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는 것이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시어머니는 쓰러진 지우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 얼굴을 보며 삿대질을 하셨죠. 봤냐? 저게 네가 키운 딸년 본 모습이다. 어른한테 저딴 막말을 내뱉다니 당장 무릎 꿇리고 빌게 해. 안 그러면 너랑 네 딸년 이 집에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바닥에 쓰러진 지우가 입술을 깨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제 발등에 쏟아진 찬물이 식어갔지만 제 속에서는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 제가 참아온 그 기나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내 딸의 인생까지 저들의 발밑에 짓밟히게 둘 수는 없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우의 뺨을 때리고 씩씩거리는 미연 아가씨와 그 옆에서 악을 쓰고 있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이 바뀐 걸 느꼈는지 아가씨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언니, 눈을 왜 그렇게 떠? 그러다 한 대 치겠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해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지우야, 아까 네가 한 말 그거 사실이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다 봤어요.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아빠한테 다 잃을 거예요. 그제야 아가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엄마, 정연이 미쳤나 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한 채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당장 사과 안 시켜? 지은아, 고모한테 무릎 꿇고 빌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거부한 거였죠.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 딸 교육은 제가 시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딸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저는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늘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의 모든 비밀을 끝내버리겠다는 결심과 함께요. 여보,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공포와 분노로 뒤섞인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죠. 지금 철수 오빠 부른 거야? 올케, 정말 미쳤구나. 우리 오빠까지 불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신우이는 여전히 소파 끝에 붙어서서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떨림이 있었죠. 자기가 지우의 뺨을 때린 것보다 지우가 내뱉은 호빠라는 단어가 오빠인 철수 씨 귀에 들어갈까봐 사지가 떨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명품 가방에 외제차를 끌며 고상한 척은 다 했지만 사실 그 속이 골마 터져가고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씨, 왜요? 오빠가 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아가씨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예절 교육, 오늘 오빠 앞에서 제대로 한번 해봐요. 고모가 조카 뺨을 사정없이 올려붙이는 게 강남식 예절인지 저도 이번에 배워볼 테니까. 제가 조용히 읊조리자 옆에서 씩씩거리던 시어머니가 제 팔을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네가 감히 내 딸을 협박해? 니까짓 게 감히? 미연이가 손찌검 좀 했기로써니 그건 다 지우 잘 되라고 가르치다 그런 거 아니야. 조카년이 고모 사생활을 들먹이며 입을 놀리는데 뺨 따고 안 맞고 배겨? 너 당장 철수한테 다시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시어머니의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죄송해요 어머님 하며 뒤로 물러섰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그대로 뿌리쳤어요. 너무 세게 뿌리쳤는지 시어머니가 뒤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소파에 주저앉더군요. 어머님, 지우 잘 되라고요? 제 딸 뺨에 저 손가락 자국을 보고도 그 말이 나오세요? 어머님 눈엔 저 아이가 손녀가 아니라 그냥 아가씨 화풀이 상대로 보이세요? 그리고 아가씨, 가방 좀 이리 내놔봐요. 저는 바닥에 나뒹굴던 아가씨 명품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지우를 시켜 아가씨를 막아섰죠. 지우는 부어오른 뺨을 움켜쥔 채로도 고모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습니다. 고모, 가만히 계세요. 우리 엄마가 보시겠다잖아요. 지우의 서늘한 목소리에 아가씨는 주춤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거칠게 열고 그 안에 든 내용물들을 거실 테이블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명품 화장품, 두툼한 돈 봉투, 그리고 아가씨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색색깔의 화려한 명함들이 수십 장 섞여 있었습니다. 에이스, 팀장 같은 직함이 적힌 누가 봐도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명함이었죠. 그리고 가방 구석에 꼬깃꼬깃 접혀있던 종이 한 장. 그건 아가씨의 남편, 그러니까 제 시매부 쪽에서 보낸 이혼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가씨? 이 고상한 명함들은 다 뭐고 이 법원 서류는 또 뭐죠? 아가씨 남편이 왜 아가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을까요?
부정행위 및 과도한 사치로 인한 혼인 파탄.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는 소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가씨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서류들을 낚아채려 허우적거렸지만 저는 이미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어머님은 이거 알고 계셨죠? 아가씨가 호스트바 전전하다가 걸려서 이혼당하게 생긴 거. 그래서 그 합의금이랑 도박빚 갚아주려고 제 통장에 손대신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거실을 찢어발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지우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자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비상금 통장이 해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 달려가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가 제 인감과 신분증을 몰래 들고 가서 돈을 전부 빼갔더군요.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를 무시하고 구박해도 손녀딸 미래가 달린 돈을 그렇게 가져가셨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죠. 그저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나중에 몰래 돌려달라고 말씀드릴 작정이었죠. 저도 참 미련하죠. 그런데 아가씨의 가방에서 나온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영수증들과 소장을 보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반찬값 아끼고 옷 한 벌 안 사 입고 지우를 위해 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가씨 호빠빚 갚아주는데 쓰셨다고요? 그러면서 제 딸한테 예절 교육을 시켜요? 도둑질한 할머니랑 바람 피운 고모가?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래, 내가 좀 썼다. 왜? 어차피 그 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 아니냐?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 내 아들 돈 내가 내 딸 살리는 데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미연이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깟 등록금이 문제냐?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려야지. 시어머니의 궤변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철수 씨가 벌어온 돈이라고요? 맞습니다. 철수 씨가 밖에서 고생하며 벌어온 돈이죠. 하지만 그 돈을 아끼고 굴려서 집을 사고 적금을 붓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챙겨온 건 저였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의 경제를 지탱해온 살림꾼이었고 철수 씨는 그저 돈만 가져다 줄 뿐 모든 건 제 결정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노력을 통째로 부정당하다니요.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돈은 저와 철수 씨가 함께 일군 가정의 재산이지 어머님 쌈짓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게 불쌍하다고요? 본인이 바람 피우고 흥청망청 날린 돈을 왜 제 딸의 미래를 팔아서 메꿔야 하는데요? 야, 이게 정말? 옳게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그 돈 오빠한테 말하면 오빠도 다 이해했을 거야. 오빠는 나한테 간이라도 빼주는 사람이니까. 너 같은 건 그냥 우리 집 돈이나 축내는 식충일 뿐이라고. 아가씨가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우아하던 얼굴은 간데없고 욕심과 광기로 가득 찬 괴물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아가씨의 손가락을 쳐냈습니다. 고모, 그 입 좀 닥치세요. 아빠가 고모한테 간이라도 빼줄 사람이라고요? 아빠가 고모가 호빠에서 젊은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실까요? 제가 어제 고모 핸드폰에서 다 복사해뒀거든요. 아빠 오시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지우가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가씨의 눈이 공포로 뒤집혔습니다. 너 인연 그거 당장 내놔. 당장! 아가씨는 미친 듯이 지우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뺏으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뒤에서 지우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고 아가씨는 지우의 팔을 할퀴어댔습니다. 저는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뺨을 스치는 손톱 자국, 머리카락이 뽑히는 통증.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여버리겠다는 막말을 쏟아내며 저희 모녀를 몰아붙였죠. 거실에 유리꽃병이 깨지고 아까 쏟아진 찬물 위에 파편들이 흩어져 발을 딛는 곳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거실 안으로 훅 끼어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낮게 깔린,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남편 철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남편은 헝클어진 제 모습과 뺨이 부어오른 지우,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유흥업소 명함들과 법원 소장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화를 제대로 낸 적 없던 남편. 늘 네가 참아라 라고만 하던 그 착하디 착한 남편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쏟으며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너 잘 왔다. 전현들이 네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지우가 고모를 때리고 해숙이 년이 나를 밀쳐서 엉덩이 뼈가 다 깨졌다. 저 배은망덕한 년들 좀 봐라.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솥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미연이 너 이게 다 사실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말이죠. 아가씨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남편의 다음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제 25년의 긴 세월을 끝낼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 씨의 손에 들린 이혼 소송 솥장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안의 기둥이라 믿었던, 아니 기둥 노릇을 하라고 우리가 억지로 세워두었던 남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는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작 그 솥장의 주인인 신우이는 남편의 눈길을 피하며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만 황급히 가방에 쑤셔넣기 바빴죠. 오빠,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인간이 나 괴롭히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은 거야. 요새 세상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는 게 무슨 죄라고 그걸로 소송까지 걸고 그래. 오빠는 다 알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어. 아가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잡고 매달리며 악을 쓰셨어요. 철수야, 너 저 서류 쪼가리 믿는 거 아니지? 미연이가 좀 놀긴 했어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그 망할 사위놈이 얼마나 무심했으면 착한 네 동생이 밖으로 돌았겠냐. 그보다 지금 처년들 좀 봐라. 네 마누라랑 딸년이 미연이 가방을 뺏고 머리채를 잡았어. 네 눈으로 똑똑히 좀 보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시선을 돌리려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지우의 부어오른 뺨을 가리키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솥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우에게 다가갔죠. 지우야, 아빠 봐봐. 아까 네가 한 말 사진 있다는 거 그거 어디 있니?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고모가 얼마나 우아하게 예절 지키며 사시는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거실에 있는 75인치 대형 TV에 핸드폰을 연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달려들어 지우를 막으려 했지만 이번엔 제가 몸을 날려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처년이 지금 미쳤나 봐. 야, 최지우! 너 그거 당장 안 꺼? 아가씨가 괴성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 벽면을 꽉 채운 커다란 화면에 선명한 사진들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어두컴컴한 술집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아가씨가 양옆에 젊은 남자들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 그 남자들의 입에 10,000원짜리 다발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 호텔 로비에서 찍힌 듯한 흐릿하지만 명확한 아가씨의 뒷모습까지. 사진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미연아, 저거 너 아니지? 합성이지? 시어머니조차 너무나 선명한 증거 앞에 잠시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강남 사모님 코스프레가 끝났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래, 나다. 왜? 내가 내 돈 쓰고 놀겠다는데 너네가 뭔데 난리야? 오빠, 이거 내 사생활이야. 조카라는 년이 고모 사생활을 까발려? 내가 전현 고소할 거야. 아가씨는 지우에게 달려들어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우가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팔을 낚아챈 지우가 그대로 아가씨의 손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내 손목! 오빠, 이것 좀 봐! 오빠 딸 버르장머리 좀 보라고! 고모, 예절은 태도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고모 태도에선 썩은 냄새밖에 안 나네요? 엄마가 모은 내 등록금 5천만 원. 그 돈으로 저 남자들한테 술 사주니까 기분 좋으셨어요? 지우의 말에 남편의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등록금? 그게 무슨 소리야? 혜수가, 지우 등록금이 왜? 저는 돈 문제만큼은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건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어머님이 지난주에 내 인감이랑 신분증 몰래 들고 가서 적금 통장 다 깨셨어. 그 돈 5천만 원 아가씨 이혼 위자료랑 도박빚 갚는 데 쓰셨대.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당신이 벌어온 돈이니까 당신 동생 살리는 데 쓰는 게 당연하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꾸하셨죠. 철수야, 그게 네 동생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거 어차피 나중에 네가 다 해줄 돈 아니었어? 내가 좀 미리 쓴 거 가지고 해수기가 저렇게 유세를 떠는 거다. 너 이놈, 마누라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어디 시어머니를 도둑년으로 몰아.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실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의 큰 소리였죠.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그 와중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떨어진 깨진 꽃병 조각을 발로 차며 지우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이 어린 년이 어디서 아빠 믿고 까불어? 그래봤자 너는 내 미치야. 어디서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태어나서는? 아가씨가 다시 독을 품고 지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우의 뺨을 다시 한번 때리려 손을 휘둘렀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날렵하게 고개를 숙여 아가씨의 손을 피하더니 그대로 아가씨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후려쳤습니다. 짝! 짝! 아까 지우가 맞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선명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씨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소파 위로 엎어졌습니다. 입가에선 핏방울이 터져나왔고 정성스럽게 세팅했던 머리카락은 귀신처럼 산발이 되었죠. 너 지금 나 때렸니?
조카가 고모 뺨을 쳐? 네, 때렸어요. 왜요? 잘못하면 맞으면서 배워야 한다면서요. 저도 엄마한테 교육 제대로 받았거든요.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한텐 인간 대접하지 말라고요. 지우의 일갈에 아가씨는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봤어? 전현이 지금 나 때리는 거 봤냐고. 오빠 동생이 조카년한테 싸대기를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당장 전현 머리채 안 잡아? 오빠, 나 죽어. 나 진짜 죽는다고. 신우이의 절규에 시어머니가 눈을 뒤집고 지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번엔 남편이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어진 성품에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철수야, 너 미쳤니? 네 동생이 맞았어. 저 불효막심한 년이 네 동생 뺨을 갈겼다고? 당장 지우 전현 쫓아내. 그리고 해주기 저 물건도 당장 이혼하고 내쫓으라고. 시어머니의 소리에 아가씨도 가세했습니다. 그래, 오빠, 이혼해. 오빠가 어리숙하니까 저런 집구석이랑 엮여서 내가 이 꼴 당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너무 억울해. 오빠가 내 편 안 들어주면 나 지금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아가씨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을 집어드는 신용까지 하며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25년 동안 늘 통하던 방식이었죠. 미연이 아가씨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당신이 참아, 내가 미안해 라고 말하며 상황을 무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흩어진 아가씨의 유흥업소 명함 하나를 주워들더니 그것을 아가씨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미연아, 너 참 역겹다. 진짜 역겨워. 그리고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바보라서 참은 줄 아세요? 남편의 목소리에 거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소리만이 거실의 정막을 채웠죠. 남편은 저와 지우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거대한 분노의 진동이었습니다. 미연아, 너 방금 죽어버리겠다고 했니? 그래, 죽고 싶으면 죽어. 그런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해야 할 게 아주 많을 거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 딸 등록금 빼돌린 거 그거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남편의 차가운 선언에 아가씨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여전히 남편이 자신을 버리지 못할 거라 믿는 듯 했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나 오빠 동생 미연이야. 지금 혈육 버리고 전연편을 들겠다는 거야? 아가씨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지를 때 남편이 아주 천천히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아가씨는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막혔죠. 남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남편 철수 씨의 커다란 손이 허공을 가를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내 거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퍽 하는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들렸죠. 눈을 떴을 때 신우이는 소파 너머 바닥으로 완전히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동생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던 남편이 제 손으로 동생의 뺨을 후려친 겁니다. 오빠, 지금 날 쳤어? 나를? 아가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우리가 알던 그 순한 눈이 아니었어요. 핏발이 선 채로 부르르 떨리는 남편의 주먹에선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엎어진 아가씨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거실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 쳤다. 네가 감히 내 딸 몸에 손을 대?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려? 네가 인간이야? 어? 오빠, 놓으라고! 이거 놔! 엄마, 오빠가 미쳤나봐!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아가씨가 비명을 지르자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남편의 등을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 왜 이래? 하나뿐인 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장 놔! 놓으란 말이야!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도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차가운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더니 아가씨의 얼굴을 자신의 코앞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미연아, 내가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줄 아니? 네가 형님네 돈 빌려가서 안 갚고 내 명의로 카드 만들어서 펑펑 쓰고 다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오빠니까, 하나뿐인 동생이니까 네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내 마누라 가슴에 못 박히는 거 알면서도 참아준 거야. 그런데 뭐? 예절? 호빠 다니면서 조카 등록금까지 빌어먹는 주제에 예절 소리가 나와? 남편의 일갈에 아가씨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아가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유흥업소 명함들을 한 움큼 집어 아가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이게 네 수준이야. 네가 조카한테 가르친 그 고상한 예절의 실체가 이거라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 용돈 모자라다고 하셔서 보너스 탈 때마다 꼬박꼬박 갖다 바쳤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인감을 훔쳐요? 손녀딸 미래가 달린 돈을 이딴 쓰레기 같은 동생 빚 갚는 데 써요?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25년 동안 효자라는 굴레에 갇혀 오빠라는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던 남자의 울분이 터져나온 거였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바닥에 앉아 통곡하며 발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마누라랑 딸년 말만 듣고 애미를 도둑으로 몰아? 그래, 내가 죽으마. 내가 여기서 콱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냐?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처럼 당황하며 시어머니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거실장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여기서 죽긴 왜 죽어요. 그렇게 미연이가 불쌍하고 귀하면 이제 두 분이서 오순도순 사시면 되겠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소원하셔서 사드린 그 빌라, 그거 제 명의인 거 아시죠? 그리고 미연이 네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그것도 내 퇴직금 미리 당겨서 사준 거잖아. 아가씨와 시어머니의 눈이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증여 취소 관련 법률 검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집들 다 내놓을 거야.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린다고 했던 그 빌라 증여 절차 중단할 겁니다. 그리고 미연이 네 오피스텔? 그것도 당장 비워. 가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논팽이들 집으로 가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 오빠 미쳤어? 지금 나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나 이혼당하면 갈 데도 없어. 오빠가 사람이야? 아가씨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주 냉정하게 아가씨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사람? 너야말로 사람이니? 내 마누라를 25년 동안 식모 취급하고 내 딸 뺨을 갈긴 네가 감히 사람 대접을 바래? 너는 오늘부로 내 동생 아니야. 죽든 살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니는 이제 얼굴이 흑빛이 되어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철수야,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그 돈 내가 어떻게든 갚아줄게. 빌라 내놓는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 나이에 내가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사니? 응? 철수야. 갚긴 뭘로 갚으세요?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보신 분이 무슨 수로요. 어머니, 제가 효도한답시고 어머니 하자는 대로 다 들어드린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덕분에 내 처자식은 이 집구석에서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등신처럼 어머니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았네요. 남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우를 껴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은 제 쪽으로 걸어오더니 지우의 부어오른 뺨을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지우는 아무 잘못 없어. 이 못난 아빠 때문에 네가 이런 수모를 겪은 거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너희는 이제 저 인간들 얼굴을 안 봐도 돼.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 짐은 내일 사람 시켜서 보낼 테니까 미연이네 가서 주무시든 길바닥에서 주무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미연이 너 내일 오전까지 오피스텔 짐 다 빼. 안 그러면 용역 불러서 다 길바닥에 버릴 거니까. 철수야, 너 정말 이럴 거냐? 난 네 엄마야. 어떻게 엄마를 이 밤중에 내쫓아?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항의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관에 놓인 아가씨의 명품 가방을 집어 문 밖으로 던져버렸죠.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아까 다 집어넣지 못한 화장품과 잡동사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안 나가? 경찰이라도 부를까? 어머니가 훔쳐간 5천만 원 지금 당장 고소장 접수해드려요? 경찰이라는 소리에 아가씨의 기세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 중인 아가씨에게 경찰서 출입은 치명적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가씨는 산발이 된 머리를 움켜쥐고 흐느끼며 현관 밖으로 기어나갔습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줍는 그 비참한 뒷모습에서 아까의 고상하던 사모님 자취는 찾아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혜숙, 너 똑똑히 들어라. 네 년이 내 아들을 홀려도 유분수지. 천벌을 받을 거다. 천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천벌은 아가씨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귀한 따님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제 딸 잘 챙길게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듯 밖으로 내보내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아까의 숨막히던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한 아주 시원하고도 슬픈 정적이었죠. 저는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우도 아빠의 손을 꼭 잡았죠. 여보, 잘했어. 이제 됐어. 제 말에 남편은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쥐었습니다. 혜수가, 지우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남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던 집안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진심 어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현실적인 전쟁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겐 서로를 지킬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혁아, 나야.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 내 빌라랑 오피스텔 있잖아. 그거 내일 당장 급매로 좀 내놔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남편의 친구이자 공인중개사인 수혁 씨에게 건 전화였어요. 전화를 끄는 남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 거실엔
2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정적이 찾아왔어요. 예전엔 언제 어디서 가시돋친 말이 날아올지 몰라 숨을 죽여야 했던 긴장이었다면 지금의 정적은 창가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평온한 휴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말수 적고 무던하던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행동만큼은 정광석화처럼 빨랐죠. 남편은 수혁 씨를 통해 시어머니가 살던 반포 아파트와 아가씨가 점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집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명의였고 시어머니께는 나중에 명의를 넘겨드리겠다고 구두로만 약속했던 상태였거든요. 아가씨의 오피스텔 역시 남편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사준 것이라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권이 명확했습니다. 오빠, 진짜 이럴 거야? 나 지금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란 소리야? 시누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더군요.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라. 한 번만 더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주거 침입과 스토킹으로 고소한다. 그 단호한 문구에 아가씨도 질렸는지 이제는 시어머니를 앞세워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수가, 너도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철수 좀 말려봐라. 우리 미연이 지금 이혼 소송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앤데 집까지 뺏으면 걔 정말 죽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어낸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가 죽고 사는 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제 딸 등록금 5천만 원 도둑질해 가셨을 때 이미 저와 어머님 인연은 끝난 겁니다. 이제 아가씨랑 같이 사시면서 예절 교육이나 원 없이 시키세요. 어머니 예절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게요. 저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차단해버렸죠. 손가락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25년의 지긋지긋한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금매로 처리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매매 대금에서 시어머니가 훔쳐갔던 지우의 등록금 5천만 원을 가장 먼저 떼어 지우의 통장에 다시 넣어주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던 지우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저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도 아빠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그 사실이 아이에겐 큰 위로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거실 한복판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식탁도 있고 좋은 그릇도 많았지만 왠지 그날은 시장에서 사온 떡볶이랑 튀김 그리고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고 싶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가 천박하게 거실 바닥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며 호통을 치셨겠지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온전히 우리였습니다. 아, 맛있다. 엄마, 나 짜장면이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처음 알았어. 지우가 양념을 입가에 묻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뺨에 남았던 손가락 자국은 거의 가셨지만 아직 푸르스름한 멍이 조금 남아있었죠. 남편은 지우의 그 멍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혜수가, 지우야, 아빠 이제 허수아비 안 한다. 지금까지 착한 아들 소리 듣고 사느라 정작 내 제일 귀한 보물들을 지옥에 살게 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편의 고백에 거실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지우의 장난 섞인 웃음소리로 깨졌죠. 에이, 아빠. 말로만 그러는 게 어딨어. 앞으로 평생 엄마한테 충성하면서 갚아. 일단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여행 가는 거 어때? 아빠가 풀코스로 쏘는 거다. 당연하지. 아빠가 비행기 1등석은 못 태워줘도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즐겁게 살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없는 집은 너무나도 넓고 깨끗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밉살 맞은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뒤로 아가씨는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로 판결받아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가씨가 남긴 빚더미를 안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이사했다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니까요. 어제는 지우의 유학 준비를 마치고 저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꽃꽂이를 배우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저라는 사람의 존재를 찾아가고 있죠. 가끔 문득문득 예전에 그 끔찍했던 명절이나 시누이의 표독스러운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남편과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기 삶을 일구어가는 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기만 하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러야 할 순간이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휘두르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박혜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로 버텨온 사연자분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네요. 하지만 결국 남편분이 허수아비 가장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내 가족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효도도 좋고 형제간의 우애도 좋지만 내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한 집안의 가장이자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진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 것이 아니라 더 사정없이 되갚아줘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 길지도 않은 인생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